이준석 대표는 100분 만에 말 뒤집는 100분 대표, 회수를 건너면 귤맛을 잃어버리는 탱자 대표가 되려는 것입니까? 귤맛을 뽐내던 이 대표가 국힘당에 가더니 100분 만에 귤맛을 잃고 탱자가 된 것입니까? 2030 청년 세대를 배신한 것입니까? 여야 대표라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말이야 무슨 그런 합의를 하고 있고 말이야. 이게 진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야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야. 여야. 만약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할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방식에 대한 그런 논의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로 간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서 쌍무적인 어떤 합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민주당이 정부 측과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은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양해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제가 알기로 관심 있는 방송사가 너무 많은데 대변인께 좋은 형식 하나 불러주십시오. 여야 당 대표의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국힘당이 100분 만에 번복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여야 대표 간의 정치적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와 국힘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100분 만에 말 뒤집는 100분 대표, 회수를 건너면 귤맛을 잃어버리는 탱자 대표가 되려는 것입니까? 우리 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귤맛을 뽐내던 이 대표가 국힘당에 가더니 100분 만에 귤맛을 잃고 탱자가 된 것입니까? 당대표 간의 신의뿐 아니라 이 대표는 2030 청년 세대와의 신의도 저버렸습니다. 우리 당이 전국민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추경안에 따르면 1, 2인 가구의 주된 구성원인 2030 청년 세대와 신혼 부부들이 대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 송영길 대표로부터 그 같은 설명을 잘 들었을 텐데 이 당으로 복귀하자마자 2030 청년 세대를 배신한 것입니까? 2030 청년들은 재난 상황에도 이 능력껏 자신이 알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능력주의입니까? 이준석 대표는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들을 배신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야 대표라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말이야 무슨 소비 진작을 위해서 소비 진작 지금 4단계로 가서 지금 사람들 만나자는 소비 진작이라는 말을 피워놓으면서 그런 합의를 하고 있고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야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야. 여야. 자, 의원님 질의하실 때 다른 의원님들은 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경 관련해 가지고 어제 송영길 대표와 저희 회동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 가지고 어제 끝나고 백브리핑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실 좀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정리하자면은 어제 먼저 송 대표께서 사실상 그 추경 관련 논의를 하자고 하셨고,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의 당론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결국 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자는 것과, 그리고 소비 진작성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 당론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당론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같은 경우에는 송 대표께서 합의해 주셔가지고 현재 민주당과 정부의 안에 되어 있는 3.9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전달드렸고, 거기에 대해 송 대표가 동의하시면서 1.2조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캐시백 이 문제는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했듯이 폐지한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고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뭐 900만 원 갖고는 사실상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상한도 늘리는 방식으로 가자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리자는 쪽으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손 대표께서는 지금 민주당과 정부 안에 따르면 80% 정도의 선별 지원도 지금 소비 진작용으로 지금 이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 국민 지원으로 가는 건 어떻냐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그 방식에 대한 문제라 그러면은 80%랑 100%에 대해서는 저는 차이는 크지 않다 본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추경에 대해서 총액을 늘리거나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는 당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결국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에 방점을 둬야 되느냐라는 논의와 그리고 만약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할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방식,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한다면 전국민 지원 방식에 대한 그런 논의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저희가 끝난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대변인이 배석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송 대표와의 대화 이후에 그 스피커폰으로 옆방에 있는 대변인들에게 전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7개 항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어제 민주당 고용진 대변인께서도 브리핑 하시면서 발표하셨듯이 이 문제는 어차피 양 당에 가서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과 상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 내부에서 논의를 해야 될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확정적 합의가기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었고 저는 그래서 바로 저는 당에 이제 돌아와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직접 대면해서 같이 상의하고 그래서 우리 당의 입장을 최종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와 저의 뭐 이견은 딱히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오늘도 홍남기 부총리께서 의사를 밝히셨다는데 추경안에 대해 가지고 저는 민주당과 정부 측 그리고 송 대표 간의 협의도 대표가 어느 정도 결단성 있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만은 완벽히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고 이해를 애초에 하고 있었고 저는 송 대표님도 비슷한 이해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저희 당론 하나와 그리고 또 소비 진작성 지출을 최소화하자는 저희 당론 하나가 서로 이제 같이 있는 상황인데 협상 과정 중에서 저희가 방점을 찍었던 것은 첫 번째 해당은 당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도 그 재원이 남을 시에 전국민 재난지원을 주는 거 그 내용에 민주당도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합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민주당과 서로 해석의 여지가 있다 봅니다. 하지만은 그거는 뭐 저희가 추경의 증액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오해 여진 적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 상황 속에서 현재 3.9조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액을 저희는 상향 조정하자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추경의 총액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할당되는 액수는 또 배분되는 액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SNS상에서 밝힌 것처럼 뭐 그런 부분 지금 25만 원 80% 지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면 재검토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도 방금 전에 뭐 동의 안 한다는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뭐 여야 대표 간에 어제는 정치적 합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도 이 부분을 완강히 반대하기보다는 우선 저희가 요구했던 첫 번째 사안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등도 열어놓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어제 송영길 대표와 저희와의 합의는 서로 간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서 쌍무적인 어떤 합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홍남기 부총리가 저러한 자세로 나와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민주당이 정부 측과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은 저희도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양해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현실적이고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해오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봅니다.